여러분 안녕하세요. 계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의 신열강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7이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행운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수험생 여러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운도 그에 합당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찾아온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계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 제7회를 열심히 공부하신 후 오늘 공부한 내용이 다음번 시험에 꼭 나오는 그런 큰 행운을 한번 다 같이 기대해 봅시다. 오늘 계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 제7회의 주인공은 급진개화파의 핵심 인물 홍영식입니다. 홍영식은 1855년 훗날 영의정까지 역임하는 홍순목의 둘째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홍영식이 태어나던 당시에도 아버지 홍순목은 좌부승지의 고관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영식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는 10대 후반에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관료로 인정받고 있던 박규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그의 집을 드나들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같은 박규수의 문화생이었던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과도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들은 이 박규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북학파의 전통을 계승한 통상개화 사상을 전수받게 됩니다. 홍영식은 1873년 19살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합니다. 그런데 이 홍영식이 과거에 급제한 1873년은 고종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친정을 시작한 바로 그 해입니다. 22살 젊은 국왕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과는 달리 통상개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같은 박규수의 문화생으로 동문수학하던 김옥균, 박영효와 더불어 홍영식도 통상개화 사상에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촉망받는 젊은 관료로서 고종의 큰 신임을 받게 됩니다. 홍영식은 1881년 조선에서 일본으로 조사 시찰단을 파견할 당시 박정양, 어윤중과 더불어 이 조사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일본을 수개월간 시찰하고 돌아옵니다. 당시 이 조사 시찰단의 수행원으로 참가한 사람 중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제, 윤치호 등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때 일본의 육군성 및 역체국 등을 방문하였고 귀국하여서는 일본의 군사제도, 일본의 우편제도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종에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는 조사시찰단 활동을 마친 이후 곧바로 통리기무하문의 실무 관료가 됩니다. 또한 참의교섭 통상사무, 협판교섭 통상사무 등 통상개화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도 역임하게 됩니다. 1883년이 되자 홍영식에게 다시 한번 큰 중책이 맡겨집니다.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조선정부는 미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식 사절단인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였고 홍영식은 이때 보빙사의 정권 부대사인 부사로 선발되어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홍영식은 정사인 민영익과 함께 미국을 약 40여일간 방문하였고 이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서를 접견한 후 이후 공장, 조선소, 병원, 신문사,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우정성 등을 방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보빙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홍영식은 함경도 병마사를 거쳐 병조 참판에 임명됩니다. 그는 또한 1884년 초에는 우정국 총판을 겸직하게 되어 우정국 설립의 총책임자가 됩니다. 그는 곧 왕명에 의하여 전의감 건물을 우정국 청사로 개수하였고 또한 박영효, 이상제 등을 우정국 실무를 담당하는 사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1883년 이후 권력의 핵심에서 점점 밀려나서 위기의식을 느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의 급진 개혁파들은 우정국 낙성식을 계기로 친청적인 수구파 관료들을 처단하고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급진 개혁파의 일원이었던 홍영식도 이 갑신정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급진 개혁파들은 우선 한규직, 민태호 등의 수구파 핵심 관료들을 처단한 후 고종과 중전민 씨를 방어에 유리한 경호궁으로 옮겨 초기에 승세를 잡습니다. 이 승기를 잡은 급진 개혁파들은 곧 개혁정강을 발표하였고 신정부도 구성합니다. 홍영식은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신정부의 좌의정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 갑신정변은 청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3일 만에 실패로 돌아섭니다. 정변이 실패하자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일본군과 더불어 일본으로 망명할 당시 이 홍영식은 고종의 신변을 경호한다는 명분으로 고종의 곁에 남습니다. 그런데 청군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홍영식은 바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 딱 30살 때 일입니다. 역적으로 몰린 홍영식은 그 시신마저 사지가 달려서 시내 거리에서 며칠간 효시되는 처참한 몰골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갑신정변의 실패와 홍영식의 죽음은 단지 그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변이 실패했다는 소식, 그리고 아들 홍영식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홍순목은 손자를 데리고 음독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홍영식의 처도 인해 강물에 몸을 던져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홍영식의 집안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2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역부도 역적으로 몰렸던 홍영식은 사후 딱 10년 만인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김홍집의 건의로 신원이 되어 역적의 죄명을 겨우 벗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영식의 삶을 간단히 알아봤는데 이 홍영식 관련 내용이 어떻게 우리 계리직 시험에 문제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2014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서술하는 인물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은 영의정 홍순목의 둘째 아들로 1855년 서울에서 출생해 1881년 일본의 역체국을 방문한 후 우편제도의 편리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1883년에는 부사의 자격으로 미국 우정성과 뉴욕 우체국 등을 방문 시찰하고 돌아와 고종에게 우편의 필요성을 진언하였다. 그는 그 후 1884년 4월 22일 우정총국을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4일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내 인물 기억은 바로 홍영식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홍영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선택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택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박정양, 조병직, 이상재, 윤치호 등과 함께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몇 개월간 일본에 파견되었다. 2번 왕의 명령으로 서울의 전의관 건물을 개수한 후 우정총국 청사 건물로 사용하였다. 3번 학도와 공장 수십 명을 이끌고 청나라로 가서 군기제, 전신, 전화 등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였다. 4번 우정총판에 임명되어 박영효 등에게 사무를 분담하게 하고 일본, 영국, 미국의 공간에 우정국 설립을 통고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정답 찾으셨나요? 예, 정답은 3번. 학도와 공장 수십 명을 이끌고 청나라로 가서
군기제, 전신전화 등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였다입니다. 이것은 영선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선사는 김윤식이 중심이 되어 출시된 것이고 홍영식은 이 영선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계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 제7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